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이런 것과 비슷한 역사적인 그 경험들이 좀 찾아보면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투키디디디디 뭐라고요? 투키. 일단 이름이 데스로 끝나면 그리스라고 보면 돼요. 네. 진짜 데스예요. 사람 이름 아니에요? 사람 이름. 누구죠? 네, 투키디데스는 이 팔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싸웠던 그리스 시대에 그 전쟁사를 서술한 역사가입니다. 자, 그러면 두 나라가 왜 싸웠는지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? 그러니까 아테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견제했고 갈등이 계속되다가 전쟁까지 벌어지게 된 거네요. 예, 이 전쟁이 발발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테네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관계가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이랑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그 관계가 비슷하다는 말씀인 거죠. 미국의 그 그레엄 알리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는데요. 이분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을 하면서 이 신흥 세력이 중국과 같은 신흥 세력이 기존 지배 세력, 미국과 같은 기존 지배 세력을 위협할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딱 주장을 했습니다. 근데 진짜 이러다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죠? 네, 그죠? 좀 무서운 마음이 들죠. 예. 그럼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, 우리나라는. 우리나라 위로 뭐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. 큰일 나는 거예요, 진짜. 이 그 연구에 따르면은 신흥 강대국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기존 패권국을 위협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16번이 있었다 그래요. 근데 그 16번 중에 12번은 전쟁으로 끝났고 4번은 이제 전쟁을 피했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바로 이제 17번째 사례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맞네. 전쟁이 안 일어날 확률이 25%밖에 안 되네요.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바로 이제 17번째 사례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맞네. 전쟁이 안 일어날 확률이 25%밖에 안 되네요. 그렇죠. 전쟁을 안 일으키고 해결하는 5번째 사례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.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미래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데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무력 총성 없는 전쟁. 네. 그렇죠. 총성 없는 전쟁. 특히 이 지금 전쟁이 더 치열한 곳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? 네. 이 분야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, 반도체, 5G, 화웨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. 각 영역에서 지금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지금 기술 전쟁을 앞으로 더 치열하게 지금 벌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과의 기술 전쟁이 이렇게 지금 목전이 아니라 ING형으로 현재 진행 중인데 미국이 느끼는 불안감, 위기감은 엄청날 것 같아요. 자, 그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.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.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을 하셨던 이분이 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. 여기에서 장장 7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. 자, 내용을 좀 잠깐 보시죠.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700페이지면은 학교에서 가르쳐도 한 학기네요. 세계 AI 리더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. 저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정말로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. 예상을 한다는 갈등의 얘기죠. 불이 떨어진 것 같네요. 중국을 우습게 본다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. 뭐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건
저 10년 안에 중국이 앞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.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그 중국의 AI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AI 작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맞아, 맞아. 한국 드라마 대본을 다 넣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걸 돌리면 한 편 써내라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. 그러면 네. AI가 쓰면 약간 무조건 출생의 비밀 같은 거 막 들어가고 그러겠다.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는 스타일은 다. 데이터에 기반해서. 부부의 세계랑 이것저것 다 넣어야겠다. 근데 그게 벌써 5년 전이니까 우리가 AI를 얘기할 때 가장 그래도 인간이 하는 일에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굉장히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의 일을 AI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결과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에 중국이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 보고서에서 2030년이 되면 지금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얼마 안 남았어. 그때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.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10년 안 걸릴 것 같아. 교수님 생각 어떠신가요?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10년 뒤면은 미국을 이렇게 앞서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인공지능 분야를 대개 한 4분야, 5분야 정도로 나누더라고요. 그중에 한 3분야 정도 핵심 기술 파트는 여전히 미국이 우세이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 한두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따라오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, 응용과 관련되는 부분. 이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뭐 13억, 14억 인구 중에 네티즌만 뭐 9억, 10억이거든요. 미국이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해봐도 2억, 뭐 3억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9억이라는 사람은 네티즌들이 하루에 10개씩만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. SNS에 올리고 뭐 어디에. 그 사람들 방금 뭐 150만 10개만 모아도 올리겠습니까? 장난 아니야. 그러니까 AI가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겠네요. 인공지능에서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올 수가 그거를 없겠다.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앞설 수 있는 어떤 요건이 형성이 된 거고요. 저희 그 올해 첫 강의로 안유아 교수님 나와서 이야기 해주셨을 때 중국은 이미 AI 기술 개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주력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거기에 완전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막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짜 그 인공지능 AI를 둘러싸고 소위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지겠네요. 정말로.